7번 하겠습니다. 금단 구결은 금단대도의 구결은 조사께서 불능 못하신다. 필지어서 금단 구결 그것을 책에 기록하지 쓸 수가 없으시다. 그것을 책에다가 써내려갈 수는 없지만 또 걱정하셨다는 거죠. 책에다가 쓰질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세인들이 끝내는 어렵다는 거예요. 헤아려서 알기, 헤아릴 즉자 알식자, 그걸 헤아려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끝내는 안자나 민자건 같은 사람도 알 수가 없는데, 고로 금단구결을 이건 어디에서 애자인데요. 손오공이 스승한테 이제 너 갔던 대로 가라고 그 꾸중하는 바람에 이제 손오공이 자기 동굴로 돌아갈 기자잖아요. 동굴로 돌아온 동굴로 돌아온 후 거기에서 은밀히 보이셨다. 그 뜻을 그 뜻이 뭐예요? 금단의 구결, 책으로 쓸 수 없는 그 뜻을 은밀히 그 일화를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한달락에 그 단마고사, 마귀를 절단내는 그 고사를 연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굴로 돌아온 후에 이 밝혔다는 뜻이잖아요. 동굴로 돌아온 후에는 뭘 밝혔냐면 반드시 이 말을 끊어 제거한다는 거죠.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공부가 됨을 밝힌 것이다라는 거죠. 동굴로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이 마귀를 제거해서 절단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공부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감에서 취해서 리에다 메꾸니까 여기 취해가지고 다시 동굴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 선천 에너지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그런 돌아온 후에는 무엇을 하느냐? 단마를 이 마귀를 이제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절단시킨다는 건요.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몸 안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거하려면 이 선천기라야 된다는 거죠. 후천기 가지고는 이 마귀들을 제거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너 그 기운을 몸에다 싸가지고 뭘 하냐? 운동선수야 운동해서 뭐 상장을 받고 무술선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손발을 단련해가지고 무술을 해서 상대를 이겨서 이런 건데, 수행은 뭘 하냐면 에너지가 몸에 쌓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잠재의식으로 침투해서 이 안에 있는 마귀들을 전부 제거하는 건데요. 이 논리가 이제 그 금강경 그 대승종정분에 구류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한다는 거, 그래서 멸도시킨다는 거하고 지금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게 뭘 합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를 보고 이제 확실히 이제 와닿네요. 반드시 그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제거해야 된다는.
근데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요. 머리골 속에 있는 원신과 이 선천기가 있어요. 기가. 근데 원신, 이게 본래 이 원신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냐면, 원자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규칙선 H2O가 물도 되고 뭐 공기도 되고 뭐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H2O가 있어가지고 그런 원자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틀을 깨버리려면 한 물건도 용납 안 하는 게 이 원신의 힘이에요. 이 몸의 주인공이잖아요, 원신이. 식신 아르말이고요. 생각이고. 이 원신이 살아나서 이 원신의 힘이 한 물건도 용납 안 해, 원자 전자도. 원자 전자도 벽으로 느껴서 다 부셔서 가루를 내야 싸우는 존재고, 이 선천기는 싸우질 않아요. 어떤 원자 전자 틀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신과 이 기는 서로 하나로 자석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느 망금을 벽이 있어도 선천기가 들어가고 원신이 들어가면 다 이게 해체돼서 그 멸도를 시킨다고. 그 저 금강경제상 보면 그 우리 중생을 전부 멸도를 시켜서 열반에 들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반 자체가 이제 원신하고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원신화 시키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신과 원기의 이 두 가지 힘이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천선정리 같은 책에도 대도는 신과 기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원신은 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 작용은 하지만 우리가 뭐 감각하지를 못해요. 이게 깨어나야 느껴요, 감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라는데, 이것이 자라려면 반드시 선천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천기의 주인이 이 원신이고, 원신은 선천기가 없으면은 활활 살아날 수가 없고, 또 선천기는 원신이 아니면은 다 흩어져 버려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과 기 둘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골 속에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벽암록에도 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골 속의 눈동자.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머리가 해골이 됐다 그러면, 해골은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끊어지면 이 머리골 한가운데 있는 눈동자가 떠져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죠. 본래 주인공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말은 하지만 그 주인공이 내 안에서 뭘 하냐고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알았다만 그러죠. 이 본 진공의 묘유 같은 이것이 살아있으면 한 물건도 용납 안 해. 원자 전자하고 싸워요. 이 마구니하고 마구 다 싸워요. 근데 이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요 선천기. 지금 방금 저 수벌이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온 그 손오공이라야 이 마왕하고 싸워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그리고 해골 속에 있는 동자하고 짝이 되는 것은 고목, 마른 나무에서 용이 운다는 뜻이거든요. 고목에서 용이 운다. 이 용이 운다는 게 고목이 뭘까요? 이렇게 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신과 기. 요 문제도 그 벽암록의 그 지도문안 유렴 간택고 장에서 2장인가요? 두 번째 공안에서 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언제 한번 그걸 옮겨다가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리고 동굴로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끊어내 제거해야 된다. 이 마귀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공부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게 뭔 말을 한지 이해를 했네요. 제가 남한테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글을 보고 이제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게 지금 하면서 느껴지네요. 그래서 후왕 원숭이 왕은 수중의 금이 된다 이랬어요. 수중지 금이라고 그랬어요. 물 가운데 있는 금. 금생수인데 수 속에 금이 있는 거죠. 금이 수를 생하니까 금이 어머니고 수가 자식인데, 금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수중그 금은 동쪽에 있었는데 동쪽을 떠나서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자는 이제 뭐뭐으로부터 한번 동쪽을 떠난 가버린 날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북에 있는 수는 즉 혼입어 수렴동중이라 그랬어요. 수렴동 가운데에 섞여서 들어간다. 수렴동 가운데로 혼탁하게 섞여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 수렴동 가운데 있는 원숭이도 또한 섞여 들어가는 거죠. 정북쪽에 있는 그 수장, 물이 그 갈물이 돼 있는 곳으로 섞여 들어간다 말이에요. 고로 말하기를 혼세마왕이라고 그랬네요.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마왕이 되는 거죠, 마왕. 그래서 지금 서유기 1편에서는 그 손오공이 자기 본래 고향 화가산 수렴동으로 오니까 원숭이들이 다 그냥 이 혼세마왕한테 전부 당해가지고 잡혀가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근데 마침내 이제 손오공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 마왕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청기는 몸에 들어오면 이게 몸 안에 있는 그 마군이 그 잠재의식 깊은 데 있는 걸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손천 원신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는 힘이 없는 거죠. 두 개가 신과 기가 합해서 하나는 틀을 부셔버리고 하나는 그냥 물처럼 스며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 틀을 깨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마왕은 정북에 그 방향이 여기가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잖아요. 정북에 있어요. 이게 감계에 속하죠. 감계. 고로 가지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손에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의 색깔이 흑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의 색깔은 검은 거니까 그 색이 흑이고 검은 거고 고로 검기 때문에 고로 머리에다는 검은 두건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몸에는 걸칠 쾌잖아요. 곤포를 이제 그 위에 옷을 입은 거죠. 검은색의 그 위에 긴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조포죠. 조포 이거 검을 줬잖아요. 포를 입고 아래는 흑갑을 걸치고 있다. 흑갑을 걸치고 있다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발은 검은 운동화, 검은 신을 밟고 있다. 신고 있다 이 말이겠네요. 이 답은 이때는 검은 신을 신고 있다. 그래서 감 가운데는 요 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선천 건금에서 건이 금이잖아요. 건금에서 간 거기 때문에 요 감 가운데는 요 건금이 있다. 근데 오직 이 건금이 혼탁함으로 인해서 마구니가 된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말하기를 나는 정남방이다. 정남방은 이궁이잖아요. 이쾌잖아요. 여기 남쪽 태양이고 여기는 지금 정북방이잖아요. 나는 이궁이다. 그래서 기계가 없다. 병장기. 이제 손오공이 이 혼세마왕한테 가서 이제 죽이려고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하 하나 잡아가지고 겁을 줬는데 그 부하한테 이 손오공이 왔다고 가서 혼세마왕한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가 손오공의 모습을 보니까 병장기도 없고 광착두다 이랬는데 번역은 머리가 빛나니까 머리가 뭐 민대머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옷은 붉은색을 입었다. 붉은색이니까 홍색이니까 이 태양 붉은색이니까 화잖아요. 그리고 또 누런 그 밧줄을 손에 잡았다. 밧줄을 가지고 있다. 끈, 줄. 그리고 말의 장화를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 말이죠. 말은 오화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니까 이화에서 그러니까 요 상징성들이 그대로 보고 모두 다 형용했다. 리궁의 뜻을 그 모습 그 그린 거다. 형용한 것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장춘 지님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원리에 맞게 이름을 지은 것이지 무턱대고 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발근이가 보면 이렇게 다 쾌상으로 다 그려내고 그게 뭘 의미했는지 이 두 분은 그걸 발견을 하신 거죠. 근데 가운데는 불이고 금이 선명하니 손오공은 수중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확개니까 가운데 불이잖아요. 중. 그런데 기계는 병장기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랬네요. 그러니 병장기 병기는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형체 모습은 둥글어서 흡사 태양과 같다. 그러니 빛을 머리에 빛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대질문을 한 거네요. 태양과 같으니까 태양 둥글어서 이렇게 태양과 같으니까 빛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태양의 색깔이 빛이 빛날 환자잖아요. 빛나니까 이게 홍색의 옷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그 운행하는 황도가 바로 그 누런 밧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태양 가운데 금호 원래 태양 속에는 저기 닭 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그리고 달 속에는 토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새가 있고. 원래 새는 유고 토끼는 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쪽에 있어야죠. 자축인 묘에. 그리고 신유술에는 유가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요게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남자 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있다는 그 논리고 요게 선도의 아주 지금 취관전리법의 핵심이고 요걸 바로 이해를 해야 되며 이게 고구려 벽화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일중지 금호는 여기 태양 속에 까마귀는 아니겠는가 아니겠으리요 이 말이거든요. 이 까마귀 그 신발을 까마귀는 검잖아요. 까마귀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태양 가운데는 까마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의 모습을 가장 묘한 곳은 있다. 어디에 있냐? 두 손으로 구착을 했는데 하늘가에 있는 달을 손으로 양손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묘하다. 달은 진음이 된다 이랬어요. 근데 태양과 사귐으로써 양의 혼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달은 원래 검은데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얗게 되잖아요. 흰색으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양혼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부분이 까만 데서 하얀 부분이 자꾸 밑에서 자라면 상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상현은 좌측 손에 가지고 있고 상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현이잖아요. 이게 현이의 인생이라고 이걸 긁어대면 소리가 나잖아요. 현이고 하현은 밑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현은 좌측 손으로 쥐고 있고 하현은 오른손으로 쥐고 있어요. 성경국 결명지에도 그 도사 그림에 보면 이렇게 쥐고 있거든요. 양손으로.
그래서 이 달이 둥그러지고 보름달이 되면 완전히 둥그러지는 것은 그 흰색이 다 자라니까 양의 혼이 그 왕성해져서 바퀴처럼 둥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 이제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저 능이 두 손으로 하늘가의 그 달을 잡으면, 같이 잡으면 이의 대도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 그 장부 속에 있는 마귀들이 스스로 자연이 다 끊어진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고로 능이 취한다. 뭐냐면 마가 가지고 있는 금을 취해서 이에 곧 그것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된다 이랬네요. 그 요게 지금 말이 묘한 말이에요. 옛날에 저기 그 하이랜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딴 세계에서 이 지구에 왔는데 많은 사람은 아닌데 서로 싸워가지고 칼싸움 해가지고 상대를 죽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그 빛이 이 사람한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종족을 다 죽여서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 영화가 이제 하이랜드인데 지금 그 비슷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구류중생이 그 금강경 나오잖아요. 이걸 다 제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성 중생을, 자기 성품 속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그 제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그 금을 곧 내가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부처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그 중생들이 해탈을 해서 이 머릿속으로 다 빠져나가서 천백억 화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 들어오면 또 일제히 들어오고 이 원래 이 몸뚱아리가 손을 들면 천백억 화신도 다 똑같이 손을 들어서 이 하나하고 천백억 화신은 하나는 하나하고 이건 다잖아요. 하나가 다로 다 분화됐다가 다가 다시 또 하나로 되잖아요. 일찍 다 다지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은 다 일찍 다요 다지길이거든요. 이 논리가 이렇게 우주 전체에 퍼져 존재하는 원칙이지 어디 한 군데만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죠. 다지길 일찍다가. 그래서 마귀를 절단내서 그 마가 가지고 있는 금을 곧 내가 이용하는 것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마구니를 갖다 이제 그 손오공이 찾아가서 싸워가지고 하는데 손오공이 이제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서 입으로 씹어서 팍 불어버리니까 수없이 많은 손오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손오공 하나가 털을 뽑아서 하니까 다가 된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다 걷어들이면 또 하나가 되는 거고. 요 분신 몸 밖에 몸이라고 그래서 분신술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신된 그 원숭이들이 이 혼세마왕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혼세마왕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혼세마왕의 정수리문을 한번 칼로 내리치니까 쪼개져 가지고 두 가닥이 냈다는 거죠. 양단 반쪽으로. 그러니까 묘하도다 이렇게 느낌을 했는데요. 정북쪽에 있는 감중의 수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감중의 수잖아요. 한 칼로 두 가닥 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로 그냥 이걸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가 홀수가 변해서 짝수가 됐다. 이 감이 하나가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변해서 자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짝수가 됐잖아요.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감수가 잘라버리니까 이미 말라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곤캐로.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니까 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불살라서 말은 마르고 말랐다는 거예요. 그게 말랐다는 거죠. 물이 전부
잘라버리니까 마르고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돌아갔다는 거죠. 한 몸의 그 건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니겠는가요? 어찌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 감깨를 뽑아다가 이제 요 이케에다 메꾸니까 이게 이제 건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세마왕이 제거된 후에 그 아이들이 뭐냐면 혼세마왕이 이 원숭이 그 부하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혼세마왕이 하게 간 그 원숭이 애들이 이 말이네요. 자연이 호련히 갑자기 그 단박에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토리에 보면 손오공이 이제 동굴을 다 불태워 버렸으니까 물이 다 마르잖아요. 이 감수가. 그래가지고 거기 사로잡혀 있던 이제 그 원숭이들 보고 가자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잡혀올 때 어떻게 잡혀온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혼세마왕한테. 그래서 집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그러면 다 눈을 감아라. 내가 법수를 그와 같은 법수를 펴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단박에 보니까 자기 몸이 그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동이라고 돼 있네요. 수장동에서 이 몸이잖아요. 몸신잖아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몸이 떠오르면서 이제 수장동에서 지금 그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 원숭이들을 거두어 가지고 몸이 떠오르서 이 가만히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수장동에서 거두었다는 거죠. 저들 여기 거두었다 여기 이제 뭐 해잖아요. 이건 사회고 3회 3회죠. 5일자 주석이니까 하다 보면은 이 원문이 좀 잘못된 글이 있어요. 그리고 원문이 좀 잘못되면 그거를 여기 쭉 나오잖아요. I can screen 안 되나?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야. 이거는 I can screen인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걸 뺀 건데. 그렇죠.
수장동에서 거두었다. 여기는 요건 피자잖아요. 뭘 당하다, 체포를 당한. 그 지금 혼세마왕한테 체포를 당한 여러 그 원숭이들이, 근데 원숭이들은 불상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몸을 뜨지 못하는 것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손오공이요.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이제 순간에 그냥 하니까 이미 각답실지 실제적인 땅에 다리를 밟았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원숭이 중우들이 인득 알았다는 거죠. 아유, 자기 집 고향인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불하모 빠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 감에 원문을 보면 요거를 그게 뭐 들어갔어? 헷갈리네. 요걸 이제 빼버리고 요건 나가고 여기죠. 여기 그렇죠. 이게 여기네. 그렇죠, 여기가. 상신, 몸을 위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거두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당한 사람. 모든 여러 그 새끼 원숭이들이 몸을 자기가 떠서 그 손오공처럼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할 수가 없기 떠서 못하는 원숭이들을 손오공이 거두어 가지고 신통력으로 해서 이미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을 밟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땅을 다리를 밟게 했으니까 이 중후들이 원숭이들이 이제 자기 고향을 이제 아는 게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불하모 감이에요. 감에 빠지지 않고 건에 메꿨으니 그래서 리를 다한 것이다. 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빠져 있는 수장등에 빠져 있는 게 일로 와가지고 건에 여기 메껴서 건에 메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건이 돼 버렸으니까 요 리께다 메꾸니까 건이 됐으니까 리를 이제 한 단계 떠난 거잖아요. 리를 다한 게 되잖아요. 이제 건이 돼 버렸으니까 리가 요걸 메꿨으니까 요게 이제 감리기재하는 취감전리하는 이 방법이고 핵심이죠. 이 수행의 수화기재, 감리기재 이거가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또 결론에서 냈다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남쪽에는 도가 없다는 도가 없다는 말을 결론에서 냈다는 거예요. 남쪽에는. 그래가지고 이로써 지적해냈다는 거예요. 서방의 길을. 이 남방에는 이게 음이잖아요. 여기 서방에 이게 여성의 서방 쪽에 여기에 이제 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도 서로 사랑하는 게 겉으로 사랑하면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는 음이 되죠.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요걸 바꾸는 거거든요. 여자의 양이 남자의 이거를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은
요로 가고 해서 건건이 딱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건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음양이잖아요. 양과 음인데 요건 태극이잖아요. 요 같은 게 이제 합해져서 요로 원래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 아담으로. 원리는 간단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고 스토리화 하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건데. 그래서 구장춘 선사께서 책 가운데에서 여차 필묵이잖아요. 이와 같이, 여차, 이와 같이. 이 말이에요. 필묵이라는 것은 북과 먹이잖아요. 글을 잘 짓는 그 글을 쓰는 건데, 이와 같은 필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가 책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쓴 것은 이 말이죠. 비 아니면 이 말이에요. 음과 양을 통찰하고 이 말이에요. 이 양하고 음을 통찰한다는 거죠. 여자가 이게 음이니까 여자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여자가 속에 남자가 있어요. 남자고 남자는 실제 남자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속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자인데 쾌에서는 중여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여자인데 이건 대려 중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통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밝혀야 돼요. 음양의 그 조화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이에요. 이 선사께서 그렇게 통찰하고 조화를 밝히지 아니었다면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헤아리고 알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위 이른바 단마 기본 합원신 그 제강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단마 기본 합원신 이게 이제 보니까는 이게 공부에 아까 첫 번째 요지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아무도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 단마 기본 합원신이라는 게 진짜 수행의 핵심이네요. 그리고 더불어 하지 않으면이에요. 않으면 더불어 뭐 하늘과 하늘과 더불어 이 말이죠. 여천 하늘과 더불어 수명이 같은 하늘도 없어지지 않고 나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수명이 같은 참된 공과죠. 공을 써서 이제 그 결과 증감을 한 것과 아니고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사 죽지 않는 장생의 큰 법문이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이것이 소위 이른바 단마기본합 원신이라는 말인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법문이 아니겠는가. 진짜 저 오늘 두 가지인가 이제 깨달았네요. 이 단마기본 합원신이란 말이 제 강에 있지만 명확히 안 와닿는데 오늘 더 깊이 깨달았네요. 그래서 이 순수한 양을 한번 얻게 되면 자손이 끊어지질 않고 또 신통 무궁한 그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가 무궁하니까 또 어찌 천지 유명지 득이 구속지제하리오 이랬어요. 천지와 유명한 그것이 이 말이죠. 유명세계 뭐 지옥이나 염라대왕 뭐 이런 거잖아요. 어찌 천지나 유명한 것이 이로써 나를 구속할 수 있겠냐. 이로써 나를 구속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네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세상이니까 천지와 저세상이 그걸 얻어서 어떻게 얻어서 이로써 나를 그걸 구속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순양을 얻어서 도인이 완전히 이렇게 도를 이루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변화가 무궁하기 때문에
어찌 천지 유명 그것이 이로써 저기 그 구속함을 얻겠느냐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천지나 유명이 이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걸로 5일자의 그 제2 서유기 2회의 주석이 끝났어요. 아주 깊은 주석인데 아까 그 구름을 군두운할 때 구름을 자꾸 잡아서 모아 갖고 그게 선천기를 모으는 거잖아요. 선천기. 모으는 그게 그 써 있잖아요. 아무도 저 손오공이 군두운 타고 댕긴다는 그 비밀을 왜 그런지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일자께서 그게 근거를 보여줬고 이제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맞다고 생각하셨는데 따로 주석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일자 주석을 보면 어떤 거는 진짜 탁월해요. 그 깜짝 놀랄 게 또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